네, 철강업 한파라고는 하는데 오늘 주가로는 봤을 때는 상승하는 철강주들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이 철강주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지 한 차례 또 원자재 파동이 일었었잖아요. 이에 대한 이야기 레모니셔츠 이상엽 이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러실 수 있어요. 철강하면 언제적 철강이냐. 네. 요즘은 사람들이 철강에 대한 관심이 이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준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뭘 접근해야 되는 건지, 뭘 봐야 되는 건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 왜 오랐는지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 배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주 크게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상승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역시나 좀 가격 인상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 비용을 좀 상쇄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는 지금 가격 물가도 좀 하락하고 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현대제철이 이번 달 철근 가격을 6만 3천 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H형광 가격도 동국제강과 함께 5만 원 선에서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좀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모습이긴 한데 계열사 중에서 포스코건설 관련 이제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관련 3조 원대 분쟁에서 이제 승소한 게 부각되면서 철강 업종 내에서는 좀 종목만의 이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른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최근 많은 종목들이 다 고점 대비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저렴한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동안 내가 못 사서 아쉬웠던 종목으로 손이 가지. 네네. 철강이라던가 이런 굵직한 종목으로는 손이 잘 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강주 그러면 앞으로도 좀 부침을 겪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까요? 네, 조금은 네. 지금이 당장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살펴볼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도 이제 철광석 등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그러면 철강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제 원가 부담이 낮아지다 보니까 좋은 게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영향이 더 큰 게 이제 글로벌 경기, 이제 수요 둔화 및 이제 재고 누적 등으로 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이슈가 좀 덮이는 오히려 상쇄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재고를 말씀드렸는데 10월 중순에 철강 재고가 1,630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증가한 상황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세계 철강 협회가요. 최근에 세계 철강 수요 전망치를 지난 4월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해서 전년 대비해서 2.3%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내년의 전망은 어떻냐? 내년 철강 수요 전망치 역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할 거다.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서 예상한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철강 시황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실적 쇼크가 그럼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3분기도 철강주들에 대한 실적은 사실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 요게 4분기, 겨울 한파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벌써 이제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3분기 수준 혹은 조금 더 좀 소폭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전망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3분기 실적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홀딩스부터 조금 몇 개 말씀드리면은 포스코홀딩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7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숫자 보면은 그래 최근에 하이닉스가 전년 대비해서 한 60%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가 70%대 이렇게 감소한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영업이익 매출단보다 영업이익 말씀드리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현대제철이 54.9%, 동국제강이 50.2%.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반이 감소했고 그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각국에서 경제를 이렇게 좀 돌아봤을 때 정말 가장 힘든 나라가 유럽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철강 수요를 좀 확인해 보니까
올해 대비 1.9%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거. 그래서 철강 시황은 여전히 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하면은 단연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죠. 가장 많은 철강을 생산하는 나라인데 전 세계 생산량의 이제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자국 내 철강 소비도 굉장히 많죠. 오히려 수출보다는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나라인데 중국 하면 이제 성장률도 이제 점차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우려되고 단기간에 좀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그 부동산 뭐 유동성 위기도 있고요. 뭐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이제 경제 활동 부진이나 투자 부진 등이 있기 때문에 좀 중국의 시황을 보면은 역시나 철강도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가깝게는 중국에서 지금 또 이제 생산 이제 감산하는 것 그런 소식도 들려오긴 하지만 공급 과잉 국면을 되돌릴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라는 거 보면은 역시나 4분기에도 좀 눈높이를 3분기처럼 좀 낮춰서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뉴스를 이번에 철강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철강성 가격 하락과 관련한 뉴스들이 좀 많은데 네, 많더라고요. 근데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원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업체가 힘들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반대로 철강석 가격이 하락해서 철강가를 올리지 못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철강 업계에게는 철강석이 하락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원가 부담이 낮아지니까 좋은 건데 네. 그 영향이 지금 이제 감쇄되고 있는 거죠. 네, 철강 제품 가격 하락 때문에요. 네, 그래서 좋은 요인이긴 하지만 안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시황에서는 참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지금 방어주에 대한 매력도 사실 좀 기대해보기 어렵겠네요. 요즘 방어주, 배당 많이 준다고 방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작년에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작년에 철강 기업들이 실적이 매우 좋았었죠.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뭐 배당 받는 거는 이제 올해 초에 받게 됐지만 작년에 실적이 매우 좋아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020년 대비해서 한 2배 조금 넘게, 그러니까 주당 17,000원, 네, 17,000원을 줬고요. 그리고 현대제철이랑 동국제강은 정확히 2배 올려서 각각 1,000원, 400원.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배당을 많이 줬었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작년 좀 줄어들어서 작년만큼 배당을 줄지는 좀 더 뭐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포스코홀딩스가 26만 원일 때 한 주당 17,000원 배당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면은 새 전후로 배당률이 약 한 6.5% 나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단 이제 배당만을 신경 쓴다고 하면 최근에 워낙 그 기준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다 보니까 뭐 제2금융권은 또 이제 금리를 더 많이 주다 보니까 뭐 배당이 뭐 한 3%요 정도 갖고는 좀 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 뭐 작년에 많이 줬다고 해서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그래도 뭐 금리보다는 더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도 물게요.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실적 부진이 있었잖아요. 그건 일회성 요인으로 좀 털어낼지. 포스코홀딩스 앞서 뭐 배당 많이 주는 예시로 들었는데 네네. 겨울, 올 하반기에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철강 시안 말고 이제 포케, 포스코 케미칼 그쪽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포스코 홀딩스만의 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그 이제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죠. 워낙 뭐 수지는 뭐 안 좋고 안 좋아지고 있는데 철강도 좀 살펴보면은 20.8% 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억 7천만 달러 기록했었고요. 포스코홀딩스 경우가 이제 이번 3분기에 이중고를 겪었죠. 뭐 철강 시황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혜 복구 영향을 이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래. 일회성 요인이 있었으니까 4분기에 조금 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복구가 100% 완료된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 11월에 뭐 이유판 공장, 뭐 전기도금 강판 공장 등 또 그리고 12월에는 이 냉영 공장, 이 열연 공장 등 복구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좀 생산 차질 이슈는 좀 지속될 수 있겠구나. 대신에 연말까지 뭐 복구한다고 하니까요. 또 좀 4분기보다는 1분기 뭐 시장도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해 지나가면서는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는데 지분을 한 59% 정도 갖고 있죠. 그래서 네. 향후에는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과의 시너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하면은 최근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 리튬, 수산화 리튬인 거죠. 네. 그래서 그쪽 신소재 부문 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뭐 포스코건설의 3조 송도 분쟁 승소 소식에 장중에 4.91%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좀 윗꼬리가 달려서 2% 가깝게만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이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집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어느 정도 악재를 다 반영하고 이 시황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이제는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초입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본 건데 네네.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추세를 쭉 타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직 경기 둔화 소비 침체라는 게 있으니까 철강주에 대해서는 엑시트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포스코홀딩스 저도 이제 중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기업이긴 해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먼저 기술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네, 26만 원에서 28만 원, 그 2만 원 차이밖에 안 되지만 그 2만 원이라는 범위가 참 물량 소화가 좀 강하게 필요한 그런 가격권이기 때문에도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금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고요. 다시 한번 또 4분기 실적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피해 복구도 뭐 이제 과정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철강 쪽 도 그렇고 뭐 조선축도 그렇고 뭐 파업 이슈도 있는데 뭐 그런 또 업황에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락한다고 하면 또 좋은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철강과 함께 같이 볼 만한 또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조선. 후판 가지고 계속 싸웠던 조선이 네네. 있고요. 그리고 철강에 많이 쓰이는 건설 업종도 있고요. 이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철강가 인하 때문에 조선사들에게는 좋은 거고 건설사들에게도 좋은 것 같은데 또 건설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침체된다라는 것 때문에 조선 건설 다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셈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이게 후판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8월 말까지만 하도 후판 가격 인하할 거라고 했다가 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후판 가격 수급 때문에 인상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또 중국과 일본을 돌아보니까 올리면 안 되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후판 가격 인하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지난달 말에 포스코홀딩스에서 4분기 후판 가격 관련돼서 뭐 소폭 내지 인하하거나 뭐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철강주에 있어서는 이 후판 가격이 좀 중립적인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후판 가격이 이제 조선 이제 배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한 20%를 차지하다 보니까 소폭이라도 좀 인하한다면은 조선주에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주는 지금 철강과 조선 얘기하다가 건설주 얘기하면은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레고랜드 이제 그쪽과도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건설은 이제 좀 연말은 좀 지나야 연말은 좀 어떻게 좀 잘 지내가는지 그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철강 이야기하니까 신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해주시네요. 신팩의 주가 저도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8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숨에 주가가 4,600원대에서 6,5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철강주들 한번 지금 이 시장 상황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어느 정도 부진과 악재를 털어낸 주가인 건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제가 이상윤 비사님한테 그럼 이런 철강주로 올 하반기 방어해 볼까요? 혹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주가 있을까요? 여쭤봤는데 뜬금포로 철강 이야기하는데 이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철강 이렇게 좀 앞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보수적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철강주 네,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황도 보시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도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들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살펴볼 기업. 네, 하이브 갑자기 엔터니까 네, 조금 뭐 뜬금없긴 한데 네. 네, 하이브 뭐 최근에 좀 이슈도 있어서 뭐 11월 4일 기업 설명회, 회사 설명회도 좀 지연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그 일정도 나오면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BTS 직접 활동 부재에도 3분기 영업이익 컨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리더 RM 같은 경우에는 팀 내 세 번째로 25일에 이제 솔로 앨범 발매 예정이 있다는 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관전 매출 그러니까 이제 뭐 MD나 컨텐츠 등의 이제 매출이 앨범 공백, 그 매출 공백 상쇄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르세라핌도 최근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6개월 만에 빌보드 200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뭐 어제 오늘인 것 같은데 이게 K-팝 걸그룹이 가장 빠르게 단기간 내에 빌보드 200에 진입했다는 그런 기록도 르세라핌이 좀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뉴진스는 뭐 지난달 말에 뭐 데뷔 100일 해갖고 뭐 영상 찍으면서 뭐 팬클럽 뭐 이름도 뭐 발표하기도 했고 그래서 보면은 바닥권에 있고 더 이상 악재가 뭐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네. 좀 실적 발표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메이저 수급에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대안주로 하이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철강, 과연 시장에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고 방향을 틀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주제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